커먼 라디오가 선정한 오늘의 픽. 내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군산대학교의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이 평가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됐는데요. 가채점을 해보니 도내에서는 한일 장신대, 전주 기전대가 탈락했고 국립대인 군산대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산대학교는 지금 이 결과 때문에 충격에 빠진 상태인데요. 어제는 교육부의 평가가 잘못됐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군산대학교 양현호 기획처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까지 해서 이제 3년도 끝나서 내년부터 받을 건데, 지금 받는 기준으로 보면 한 42, 3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3년 동안 이제 못 받게 된 것이 이제 이제 팩트가 사실관계는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 학교 재정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이 조금 큰가 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 대학이 이제 1년 살림이 네. 한 1,700억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4,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이제 교육비 같은 게 1인당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 1,650만 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는데요. 그거는 뭐 수도권 중위대학이나 거점 대학 수준 정도의 교육비를 학생들한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아도 학생 1인당으로 따져보면 한 몇십만 원 정도인데요. 네. 충분히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운영은 가능한 상황인데 네. 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혹은 이제 이 네. 평가가 잘못돼서 굉장히 충격에 빠지셨다고 들어서 그럼 어떤 이유에서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 이제 흔히 말해서 3주기 뭐 평가라고 하는데요. 제 1주기가 2015년에 그때는 아예 이 명칭 자체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뭐 국가장학금도 신청도 못하고 예산도 끊기고 감원도 해야 되고 그런 강도 높은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2주기가 2018년, 이번에 3주기 2021년에 돼서는 그런 게 많이 완화됐고 이제 아주 단순화돼서 대학의 일반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뭐 4, 50억 정도 이렇게 주는 사업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네. 근데 예전에 기억이 남아 있어서 여기 선정이 되면은 뭐 국가장학금 신청도 안 되고 그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돈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 알려져 가지고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학교는 건실하고 잘 운영은 되는데 이제 이전에 그런 평가들이나 그 언론에서 정부 정책에서 들었던 것들이 곧 망할 학교나 다름없다.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럼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뭐 여러 차례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크게는 이제 정성, 정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대학 정보 공시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끌어다가 나름대로 기준 산식에 넣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표가 뭐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가장 입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정량 평가이고요. 이 정량 평가에 저희는 100점 만점 기준에 했을 때 98점을 맞아서 높은 점수예요.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는 이제 그 주관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고요. 네. 평가를 위한 평가단 툴을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위원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고 선발된 결과를 그 자체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산하에 있는 국가 그 대학 구조개혁위원회라는 네. 데서 최종 승인을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문제된 부분이 정성평가 예.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 점수가 이제 상당히 좀 안 나왔다, 이 정성평가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정성평가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교육부에 이제 예.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교육부는 이 심사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예. 위원회 위원을 공모를 거쳐서 경력 중심으로 선발한 예. 객관적인 예. 위원들이고 대학별로 예. 45명, 이때 3개 예. 지표에 15명씩 배치를 한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정성평가를 통해서 준 점수에서 최고점, 최하점은 제하고 나머지 예. 13명이 준 평가 점수를 산술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예. 개인 의견에 따라서 뭐 당락이 좌지우지되고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성평가라고 하지만 정량적 평가가 뒷받침된 평가라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을 시험을 봐도 이 학생이 너 60점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이 당연히 왜 60점입니까를 물어보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뭐 이거 이래서 너는 60점이야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유 신청을 하라고 이제 안내가 왔는데 네. 그런 이유 신청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대한민국의 모든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 의견을 줍니다. 그래야만 또 개선을 하고 하겠죠. 근데 그런 평가 의견도 일체 없고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이런 점수다라고 하는 설명도 없고 가장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점수만 알려주고 이유 신청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교육부에서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자신 있다면 정말 내놓고 대학에 알려주라. 최소한 이번에 미선정이라고 된 대학만이라도 알려줘야 동네를 알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걸 안 해주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측면인 거죠. 네, 이런 정성평가의 이유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어떤 예, 예. 지표에서 어떤 이유로 예. 평가를 잘못 받았는지를 알아야 예, 뭐 예. 추후에 고치기라도 할 텐데 혹은 그렇죠. 예, 그거에 예, 대한 그렇습니다. 보완되는 서류라든지 이런 거라도 예, 예. 제출을 예. 할 텐데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이 좀 잘못됐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하셨잖아요. 예, 예. 교육부에서는 이의 신청이 학교 다시 평가하는 거 아니고 기존 예. 점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만 하는데 예, 예. 이 결과가 다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새롭게 그 자료를 제출한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제출했던 증빙에 대해서 혹시 참조가 미흡했을까 봐 여러 가지 증빙과 저희가 했던 일을 정리를 해서 그 점수가 낮았다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소명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너희가 뭐가 잘못됐다를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희가 했던 것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의 신청을 이제 이번에 3주기 때 처음 하게 됐는데 네. 교육부는 줄곧 1주기, 2주기 바뀐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의 신청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의 이의 신청이었다면 바뀔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점수만 알려주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약점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의 신청하라고 하면 그 이의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이의 신청을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회 차원의 교육위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게 취지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의 신청의 기본적인 취지일 텐데 진행하는 방식 자체도 석연치 않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깜깜이 이의 신청이라는 취지로 예, 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가평가고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까지 예. 나오는 그런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교육부 발표는 8월 말로 지금 계속해서 그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만약이지만 지금과 이제 결과가 동일하다. 예. 이렇게 되면 예, 예.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예, 저희는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렇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선은 이제 저희가 우선 걱정하는 거는 그 코앞에 닥쳐온 입시입니다. 네. 입시에 대해서 그 실상을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이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를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데 아무 문제 없고요. 저희가 이미 충분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 다른 많은 국가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전혀 박탈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탄탄한 국립대학이로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대학이라는 걸 좀 강조해서 우선은 이 입시에 대한 대응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산대학교가 취업 창업 지원 부분에서 우수대학으로 예. 선정된 사실도 있는데 이번 예. 가채점 결과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군산대학교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과 지역민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산대학교 양현호 기획처장이었습니다.